네, 3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교시에서는,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고, 2교시에서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교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데 스트레스 원인이 뭘까요? 그 스트레스 원이라고도 스트레서라고 해서 스트레스 원이라고도 하고 유발인자 트리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쓰죠. 유발인자가 뭐냐? 스트레스 원인은 자극으로서 스트레스 관점에서 이제 자극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외적 원인이 있겠죠. 외적 원인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속에 인간은 살아가죠. 그래서 나 위의 것은 환경이라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홈즈와 라에가 이제 얘기한 건데 스트레스를 수치화해서 사회 재적응 척도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사회에 재적응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래서 수치화한 거죠. 그리고 물리적 환경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뭐 기후, 요즘은 기후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죠. 기후, 물, 공기, 음식, 주거 환경, 특히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물리적 환경이겠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관계 속에 타인과의 마찰이 스트레스로 원인이 되겠죠. 조직 사이의 압박감들이 있죠. 직장에 다니면서 과도한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일상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압박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적응 척도는 이제 미국 문화를 근거로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새롭게 뭐 설날 명절 등을 넣어서 사회 재적응 척도를 만들기도 해요. 교과서에 표 3-6에 있더라고요. 설날과 명절도 한국은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가미해서 사회 재적응 척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이 100이죠. 그냥 크죠. 이혼도 73이고 부부간 별거도 65 이렇게 수치를 쭉 하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법규 위반이 11이고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나눠서 이 수치를 더해서 사회재적 척도를 이렇게 척도를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이죠. 내적 요인은 뭘까요? 스트레스의 이제 내 의지로 선택 방식을 다양한 성격에 따라서 또 이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요인에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기도 하죠.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흑백 논리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선악, 성공과 실패, 존경과 경멸 이렇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훈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에 무수한 뭐 여러 가지 변 형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내는 에너지를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 논리에 빠질 경우가 많아죠.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져 있죠. 그리고 의미 확대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죠. 중요성의 정도를 스스로 왜곡하고 평가하죠. 그런가 하면 뭐 독심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비합리적이니까. 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과잉 일반화에 또 많이 빠지죠. 보통 쌍둥이는 거의 같은 성격을 갖더라 해가지고 각자 고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는 같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과잉 일반화죠. 그 외에 과잉 일반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격 요인도 있죠. 성격 요인, 믿음의 체계에서 아까 1번을 그랬다면 성격 요인도 있죠. 이걸 이제 프리드먼과 로젠먼이 ABC 유형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분들이 학자의 유형화한 거죠. A 유형화를 잘 낸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성격이 급하죠.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B 유형이 낙천적이고 느긋한 성격이죠. 이러면 좋겠죠.
C 유형은 과도한 인내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유형이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분비 및 면역 반응이 손상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C 유형을 보면 보통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돼 있겠죠, 당연히. A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B는 또 과도하게 인내하고 이런 이제 성격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A 유형의 행동 특성을 한번 보면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재빨리 움직이고 급하게 먹고 급하게 걷는다 이거죠. 황급하게 문장을 정리를 지으려 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데도 조급해하겠다. 두세 가지 이상 동시에 하고 싶어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이제 게으른 게 아닌가 하는 죄의식을 스스로 갖는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도 즐기지 못하고 사업이나 일을 생각하고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골몰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무슨 성격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늘 시간이 없다. 성공이란 일을 재빨리 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모든 일을 빨리 해치고자 또 그렇게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죄의식도 가지고. 그래서 A유형의 성격은 상당히 이제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외부의 위험을 느끼면 몸을 보호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반응하게 되는데 적당한 이제 스트레스는 이러한 이제 그 위험의 대처 능력을 높여주는데 좋죠. 그러나 과도하면 이제 뭐든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 여러 가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즉각적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혈류를 재분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이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이제 혈류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게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겠죠. 근육과 뇌, 심장,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위기가 나타나면 근육과 뇌, 심장이 굉장히 그 피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겠죠. 호흡이 빨라지죠.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근육이 긴장되죠. 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긴장하고 정신이 더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뇌와 심장과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죠.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초신경 쪽으로 가거나 일종의 이제 소화계통, 피부, 소화기관, 신장, 간 이쪽은 혈류가 약간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즉각적인 생존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좀 먼 쪽은 일종의 혈류를 줄입니다. 그리고 뇌와 심장 근육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중에 당, 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양이 늘어나죠.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어떤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심장병 같은 경우, 당뇨병, 당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고혈압, 천식, 그리고 소화기 궤양, 거의 쭉 보면은 신경성 피부염, 암, 공포증, 수면장애, 뭐 이런 것도 우울증 쭉 보면은 거의 만성 질환하고 연결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주 무리하는 것은 아니죠.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보면 이제 또 불안이 나타나죠. 원래는 불안이라는 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간이 불안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면 신경증적인 불안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이로제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증을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나타나고
어떤 뭐 분노와 공격성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울도 많이 나타나죠.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처음에 거의 반응하다가 이제 반응하면 이제 해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해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어, 해피 반응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계속된 자극이 오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로 가는 거죠. 우울로. 어,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대처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가 단순히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아까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일종의 그 대처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고 스트레스 상황은 항상 존재하고 또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복잡성, 다양성, 만성성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는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달과 숙달이 필요하다. 셀레는 이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위기체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고 스트레스 대처는 어떤 처리와 관리를 의미하는데 최적의 순응, 어, 그 최적의 순응이 되는 것이 대처다. 스트레스를 평가를 또 해야 되죠.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해서 내가 이 스트레스는 이 정도 역량으로 가능하다.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평가도 해봐야 되겠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제 우리가 어떤 적응을 한다는 것, 다양한 형태를 적용해 보는 것, 그런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인생의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인생의 일부다. 스트레스는. 또 유용한 측면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인생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또 성장을 위해서 도전이다 하나의 스트레스가 그리고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의 대처 방안들이 잘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과감하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일단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고, 원인을 조절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스트레스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 중심적인 사고도 있지만 해결 중심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원인을 잘 확인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시간 관리를 촉박한 시간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원인을 아예 제거하죠. 미리 준비해서 영양 관리도 충분히 해서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적절하게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된 자극을 피하는 거죠. 유발 사항이 뭔지를 확인하면 그것을 그대로 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원인을 조절하는 것이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지 재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황을 다시 구성을 해서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걸 인지 재구성이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죠. 그것도 상황을 재인식하도록 통찰케 하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재구성과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 억제 기술을 하나 익히는 거죠. 적절한 수면,
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러 이제 의사한테 진단을 가면 의사가 자주 잠은 잘 잡니까? 이거 질문을 잘 합니다. 왜? 충분한 적절한 수면을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완요법도 있죠. 명상, 심상, 이완음악, 바이오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완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 피드백이라 해서 잘 좀 생소한 텐데 생리적 반응, 이제 심박수, 뭐 근육 긴장 이런 것들이 뇌파 이런 부분들을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신호를 타네요. 신호를 환자에게 실시간 보여주고 그 변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방법이죠. 바이오 피드백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불안제 사용을 하죠. 의사가 처방해서 이제 복용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환기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른 운동으로서 환기시키죠. 정화법도 있습니다.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보낼 수 있죠. 유발하는 이제 자극제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커피, 차, 카페인, 음료, 담배,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략은 뭔가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술은 그때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전략 전술할 때 전략은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틀입니다. 하나의 이제 그 일종의 계획이죠. 관리 전략은 우리가 스트레스 인식 일지를 쓰는 것, 사건, 증상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심호흡도 상당히 중요하죠. 혈액 내 산소가 많아져서 정화를 하게 되죠.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심호흡을 해서 점진전 이완, 이제 근이 긴장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계의 회복 상태로 이렇게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도 있죠. 우리가 어떤 깊은 휴식 상태를 가지고 명상을 하면 혈중에 있는 젖산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키죠. 요가도 있고 치료적 접촉, 운동, 근긴장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고 자가체면도 하고 자율훈련, 사고중지기법, 자기주장훈련, 비합리적 신념의 논박, 인지재구화를 재구조화하고 연계되어 있죠. 시간관리, 바이오 피드백, 아까 피드백을 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이오 피드백 한다든지 바이오 에너지 뭐 이거 대체 보안의학에 해당되는데 생명 에너지 흐름을 이제 다루어주고 뭐 약간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나 바이오 에너지는 아주 이제 정석적인 뭐 의료 의학은 아니고 일종의 대체 의학 비슷한 거죠. 이런 관리 전략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인식 일지를 이렇게 쓰는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억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어떤 사건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이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반응 패턴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감수하는 아까 관리 전략을 쓰는 거죠. 그걸 체계화하는 것이 기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호흡인데요. 이게 이제 생리적인 효과를 호흡을 차분하고 깊게 쉬면 혈액 내 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피곤하고 기면이라는 것은 비정상적 졸음 같은 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면 현상은 단순한 피곤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수면 욕구가 계속 자도 수면 욕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기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불안, 근긴장, 정서적 혼돈,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데 심호흡을 통해서 이것들을 예방하고 완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심호흡을 이게 많이 심호흡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심호흡과 복식호흡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약간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등산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복식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으로 할 때는 이거 쭉 나와 있죠.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완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완하고 이게 복식 호흡을 하는 방식도 쭉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과 관련해서 이 방법대로 또 천천히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정신이 맑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호흡 운동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쭉 규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렇게 가파른 것으로 오르면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상당히 기분이 산에 가서 야호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죠. 그것은 산소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 운동을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은 잘 아는데 여러분 심상법은 이미지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이 머릿속에 승리의 장면을 이렇게 쭉 계속 머릿속에 실제 상황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상법은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그 장면이나 경험, 감각을 떠올리게 하거나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 행동,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긍정적인 심상을 일종의 계속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는 긍정적인 심상을 마련해서 스트레스를 일종의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죠. 계속 어떤 시합이 다가오거나 무슨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정 이것들을 심상을 통해서 상상을 해서 완전히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죠. 호흡법과도 결합하고 바이오 피드백과도 연결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죠. 심상법은. 점진적 이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주면 불안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근긴장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하는 기법을 가지고 점진적 이완 기법을 가집니다. 일종의 내가 긴장을 하고 또 그것을 이완해주면 그걸 학습해서 내가 당연히 긴장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완시키는 이제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게 되면 얘는 그렇게 이제 작동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를 비교감신경계의 회복 상태로 이행해 주는 겁니다. 맥박, 호흡, 혈압, 발한, 다른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징후를 감소시켜 주죠. 근육을 5, 7초 동안 긴장시켰다가 20초, 30초간 이완시키는 훈련을 쭉 하면서 이게 반복하면 내가 이제 그것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이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명상은 깊은 휴식 상태가 같죠. 우리가 뭐 명상을 하면 심박동이나 호흡수가 느려집니다. 산소 소비도 20% 감소하죠. 스트레스나 피로를 이제 증가시키는 혈중에 젖산이 있는데요. 이 젖산은 우리가 과도한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이제 피루부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생성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으로 전환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육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는 이게 젖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소이온이라는 것이 축적되면 근육이 산성화되고 피로감과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유발되기도 하죠. 우리가 명상이 불면증, 고혈압, 뇌졸중, 편두통, 당뇨와 같은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생리 심리적 효과를 주죠. 운동은 집중력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증가되고 심장 발작 위험이 감소합니다. 반듯한 외모도 되죠. 운동은 불안과 적개심이 감소되고 기분이 항진되고 면역 반응이 증가하고 충분한 수면도 이룰 수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 반응에 생성된 이제 근긴장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적 각성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가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식을 축소하고 암시하고 황혈광을 통해서 이완 상태를 얻는 과정인데, 자가체면의 일반적 절차를 보면 어떤 분위기가 아주 안정된 조용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위안을 유도하고 쭉 이제 집중하고 초점을 설정하죠. 그리고 암시 제시를 하고 쭉 각성하는 이런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체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불면증, 통증 완화,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금연,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 쪽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가체면이라는 게 일종의 계속 정신을 집중해서 그 본인을 암시하는 것, 내 계속 그런 것들을 암시해서 일종의 그 체면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 상태를 계속 얻는 거죠. 심상법하고도 비슷합니다. 사고 중지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적인 것이 일어나거나 공포가 일어나거나 할 때 인지행동치료 전략인데요. 사고 중지를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에 집중하게 하고 일종의 갑자기 중지시킵니다. 생각을 비우게 하는 기법이고,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스탑 말로도 할 수 있고 손뼉치기를 합니다. 스탑 하고, 그리고 부정적 사고가 차단되겠죠. 그럼 긍정적 대체, 성공 장면, 심상으로 자기 암시를 줍니다. 그러면 이 단계 3단계를 통해서 악순환이 끊어지죠. 그래서 보통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사고가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스탑 신호를 해서 즉시 사고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딱 차단한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이제 전환이 됩니다. 사고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이제 부정적 강화가 되는데, 부정적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벌을 받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죠. 주의 분산을 뚝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중지, 그러면. 그리고 침입적 사고, 이런 감정, 이것을 이제 없애고, 일종의 자기 주장적 반응, 안심시켜주는 사고, 이런 것들을 대체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고로. 자기주장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개인의 권리나 느낌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아예 여기는 우리가 어떤 권리라고 할 때, 여러분 권리라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끔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합니다. 우리는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원래는 물수에 갈 건데, 해태라고 해서 옛날에 상상 속의 동물이 있어요. 해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앞에나 어디 가면 해치가 있습니다. 해치라는 건 불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뿔로 받아요. 뿔이 하나 있습니다. 해치라는 동물은 뿔로 받아서 해치우는 것을 해태라고 하고 해치라고도 합니다. 법은 권리를 이제 보장해 주는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하나의 수단이에요. 권리입니다. 근데 어떤 권리냐? 인간이란 존재가 존엄하다는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건 우울화, 붕괴, 대인관계, 불안, 스트레스 등이 생기면 이것을 감소시키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안된 느낌을 갖도록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 그럼 그 세금에 대해서 자기 주장 권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기 주장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권리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괜히 그걸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죠. 권리를 누리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동도 더 하고,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도 제한하지 마라. 나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활동과 참여의 시간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를 만드는 거지, 사회 속의 여러 환경들이 나를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리입니다. 그것이. 법이 인정한 힘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자체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종 수단이죠. 권리라는 수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거죠. 인지행동치료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반응이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그런 부정적 정서적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구조화해야 되는데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인지를 재구조화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고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스스로 제약하고 불안해하죠.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괜히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아, 그에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한 게 나름대로 이제 그 책임감 있는 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자아 정체감과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되도록 이렇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다시 재구조화하면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죠. 단지 이제 그 상황에서 화를 났지만 다시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잘못된 사고였구나. 이런 부분들 통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그 부정적 정서를 가졌던 것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지 재구화인데 재구조화를 본인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도 있지만 심리 치료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통찰해서 재구조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계속 현대 사회에 떨쳐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관리해서 대처하는 전략을 잘 세우고 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